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주 천년의 역사 속에 양반 문화가 귀족 삶이 가장 잘 녹아 있는 경주에 왔습니다. 경주에서 저는 지금 제주 4.3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레닌과 스탈린을 말하고자 합니다. 레닌과 스탈린이 이 제주 4.3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면은 전체적인 흐름,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의 그 당시 정세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레닌과 스탈린은 아주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공부를 했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10년도에 러일 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그 러시아 해군이 동양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 조그마한 섬나라에 완패를 당했다는 사실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그 당시 미국보다도 러시아의 군대가 더 훨씬 뛰어났죠. 러시아 백성들은 니콜라이 2세 황제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또 하나는 1차 대전, 그 후로 시간이 흘러서 1차 대전이 지리지리하게 끌고 있을 때 끊임없이 러시아 백성들, 군인들이 죽어나갈 때 러시아 백성들은 황제에게 그만하자. 황제는 말을 듣지 않죠. 그 황제는 오랫동안 세습되어 왔던 그 황제의 권위를 도저히 안 되죠. 러시아 백성들이 반란을, 혁명을, 소요를 일으킵니다. 결국 러시아 황제가 무너지고 임시정부가 들어서죠. 임시정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까? 아주 난리구판이죠. 그때 마르크스의 이론을 공부한 레닌이 볼셰비키당, 우리로 치면은 그 당시 조선공산당, 박헌영이 이끌던 조선공산당 조직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되는 혁명을 일으켜서 노동자 농민의 사상을, 공유 사상을, 사회주의 사상을 일으키자는 기체 아래 레닌이 지도한 볼셰비키 그 당원들이 아주 손쉽게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우리나라 건국준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 지역에 볼셰비키 당원들이 무차별하게 자기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 조지아 출신의 스탈린, 변방 출신이잖아요, 변방. 우리로 치면은 김유신하고 같죠.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김유신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서 굳이 여기를 찾았습니다. 그 스탈린은 볼셰비키당 당원으로 시작했죠. 당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을 때 레벨이 중간 상 정도 됐겠죠. 근데 스탈린이 가장 잘하는 건 뭡니까? 끊임없는 충성이에요. 목숨을 내놓고도 레닌한테 달라붙어서 무엇이든지 다 줄 것 같은 엄청난 충성을 보입니다. 볼셰비키 혁명에 물러난 왕실, 귀족, 부르주아 이 조직들이 그대로 사라지겠어요? 지금 스탈린그라드로 불리는 그 부분에 아주 공업지역이었죠. 그 공업지역에 왕정 그리고 귀족 출신들의 반란을 꿈꿉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무기를 보급하면서 쟤들이 볼셰비키 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우리 쪽까지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기를 많이 공급을 합니다. 레닌이 스탈린에게 지시를 합니다. 네가 가서 서열을 진정시키고 와라. 스탈린은 군대 경험이 없어요. 오로지 머리 아주 똘똘했다 그러죠.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명석했답니다. 우연히 도서관에서 마르크스 사회주의 이론을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그 책이 아주 전 세계 사람들 아주 힘들게 했죠. 이 스탈린은 머리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탈린이 가요. 그 붉은 군대, 사실은 군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몽둥이 하나든 혁명가들,
그 무리들이죠. 가니까 걔들은 왕정에서 군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군부의 세력들이 아주 쫙 짜여져서 완벽한 군인대 무기로서 반항을 하는데 스탈린이 이길 수 있겠어요? 스탈린이 무너집니다. 스탈린이 어떻게 했냐고요? 내가 여기서 지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레닌이 관두지 않을 테니까. 스탈린이 딱 생각을 합니다.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반동분자. 모든 사람은 동지인데 반동. 우리의 뜻에 반하는 놈들이 있다. 이 속에 적들이 있다. 갑자기 한 400명을 잡아들입니다. 걔들이 누구든 관계없어요. 그냥 잡아들여서 아주 조그마한 섬에다가 집어넣고 거기다가 통에다가 집어넣고 화장실 한 개 주고 물도 좀 안 주고 그 모든 그 붉은 군대 병사들이 그걸 보게 합니다. 굶어 죽죠. 변기 한 개밖에 없는 그 공간 안에서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다가 집어넣어놨으니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면서 붉은 군대 얘들 처음에는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우리 땅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나태한 놈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죠.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합니다. 레닌도 스탈린그라드에서 이기지 못했다면은 자기 생명이 끝났겠죠. 레닌이 스탈린에게 서기장을 줍니다. 히틀러가 이 딴 놈들을 치려고 하니까 자꾸만 이 스탈린이 걸리는 거야. 스탈린한테 가서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는 대신에 내가 폴란드를 칠 테니까 너도 폴란드를 쳐서 내려와라. 반 넣어줄게. 레닌 알았어요.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으로 히틀러가 폴란드를 치잖아요. 폴란드 바르샤바를 점령하기 위해서 독일이 준비한 전쟁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많은 무기들을 그렇게 쏟아붓고 고전을 치러요. 폴란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항쟁을 해요. 마지막에 그 전쟁 끝나기 2, 3일 전에 스탈린이 폴란드에 발을 선뜻 걸칩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반을 뺏어가요. 스탈린은 피 하나 안 흘리고 폴란드의 반을 뺏어갔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히틀러가 영국하고 한참 전쟁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우크라이나 저 땅이 되게 마음에 드는 거야.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금 그쪽 러시아하고 붙고 있는 그 동부 지역에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는 거예요. 저걸 먹어야 되겠다. 우리 게르만족들한테는 우리 후손들에게는 저 땅을 줘야 되겠다. 우크라이나는 끊임없이 가진 자의 저주를 당하죠. 그리고 쳐들어가죠. 근데 스탈린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독일하고 유럽들이 저것들끼리 북적북적 싸우다가 힘이 빠지면은 그때 발을 슬쩍 얹어서 자기가 먹으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히틀러가 쳐들어오니까 히틀러가 쳐들어왔을 때 한 보름 동안 초창기는 스탈린이 정신이 나갔대요. 그래서 그 독일 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모스크바 인근까지 쳐들어올 때까지 스탈린은 제정신이 아니었답니다. 스탈린 밑에 있는 오인방들이 어떻게 해서 겨우겨우 막았죠. 그래서 스탈린의 정신을 차렸을 때 스탈린그라드, 자기가 이름 지었던 스탈린그라드가 독일 군들이 쭉 쳐들어오고 있었죠. 야, 똘똘해요. 250만 명 군대를 급조를 해서 스탈린그라드를 바깥쪽 딱 봉쇄를 합니다. 스탈린그라드에 들어갔던 독일 군들이 꼼짝없이 포로가 돼요. 그걸 계기로 반격을 해서 쭉 밀고 들어가서 순식간에 베를린까지 쫓아갑니다. 성진국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들어가가지고 쳤어 그렇게 구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맞죠. 이쪽은 독일군들이 그냥 잔류병력, 그 보호하는 그 정도 병력이지 주병력은 3천만 명을 죽인 러시아 쪽이었죠. 3천만 명을 죽이면서
소련군을 밀어낸 러시아가 선진국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있을 때, 한참 베를린까지 갔을 때 얄타 회담을 하죠. 그때 미국은 일본하고 오키나와에서 끊임없이 죽여도 일본 애들이 안 죽는 거야. 거의 뭐 살아나니까 미국이 환장할 판이야. 그때 이제 얄타 회담을 합니다. 성전국은 누구예요? 러시아예요. 물론 미국도 영국도 성전국이지만 실질적인 성전국은 러시아였어요. 실질적인 히틀러의 본대를 무너뜨린 국가는 러시아였어요. 그래서 얄타 회담에서 미국이 그럽니다. 야, 우리 죽겠다. 러시아한테 빨리 이게 끝내고 90일 내에 저 만주국 그쪽에 있는 일본 놈들 좀 무너뜨려. 우리 혼자 못하겠어. 감당이 안 돼. 러시아가 그럽니다. 살린하고 만주하고 어디를 우리한테 줘. 알았어. 그렇게 줄 테니까 90일 내에 들어오는 거 맞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그 도쿄까지 본대로 그냥 미군을 밀고 들어가려니까 더 엄청나게 많은 100만 명 넘게 더 많은 미군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폭탄을 그 히로시마에다 원폭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때가 러시아에는 간만 보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스탈린은 간만 보고 있다가 히로시마에 폭탄 터지자마자 15만 명의 러시아 군대를 보내서 만주를 쭉 밀고 옵니다. 그때 만주 일본 군대 우리나라에 그 제주도에 6만이 있었고 우리나라 전체 10만, 16만 정도가 우리나라에 와 있었어요. 만주 군대가 우리나라로 밀려와가지고 걔들은 미국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느라고 그냥 쭉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통해서 그때는 북한이 아니었고 조선이라고 봐야 되나요? 쭉 내려오니까 미국이 야 그만하 보니까 미국이 그냥 일본군들 정리한다고 항복받는다고 계속 밀어붙일 지경이야. 그때 미국이 야 그만하라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38선을 꺼내. 38선은 그때 러일 전쟁할 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아관 파천하고 러시아 애들 우리나라하고 고종이 막 피난하고 할 때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잠정적으로 협정을 해요. 38선 그 정도에서 북쪽은 러시아 넣어가지고 우리는 나머지 우리가 가질게. 이렇게 했던 그 선이 38선이에요. 그 미국이 갑자기 어디냐 자리 없냐? 그래갖고 38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만 내려와. 더 이상 안 돼. 러시아도 그 정도는 우리 양보할게. 그렇게 됐죠. 16년도 2월 달에 임시정부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해 10월 달에 북한에는 북조선에 화폐를 찍어요. 화폐를 찍는다는 얘기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때 중국은 모택동이 공산당으로 통일을 시키죠. 미국이 이제 일본을 무너뜨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스탈린이 가만히 볼 때 자기들이 꼭 일어나려면은 성진국인 미국과 저 막 크는 중국이 뭔가 복작복작하고 자기들한테 신경 쓸 길 없이 오랫동안 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한 거예요. 거기에 박헌영이하고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부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헌영이 그러죠. 남쪽은 준비가 다 됐어. 우리 조선공산당이 내려오기만 하면 그냥 끝내. 김일성이가 그렇다는데요? 어떻게 내려갈까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러죠. 모택동이가 내려가라 그러면은 도와준다 그러면 내려가. 그래서 김일성이가 모택동이한테 가서 스탈린 형님이 내려가라는데요. 그러니까 모택동이도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잖아. 스탈린이 53년도 3월 달에 죽어요. 그때까지
계속 붙게 싸우긴 하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과 중국이 자기들끼리 끊임없이 힘을 소진시켜서 원수를 만들어서 나중에까지도 걔들끼리 교류하지 못하게 스탈린의 그 장기적인 정책. 그래서 스탈린이 죽고 난 뒤에 휴전이 됩니다. 그 후에 스탈린이 죽고 난 뒤에 스탈린에게 죽었던 3천만 명의 그 많은 가족들이 스탈린의 동상들을 다 지어보셨죠.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인 도화지의 그림을 처음부터 작게 해서 크게 그리는 사람이 있고, 크게 해서 아웃라인을 그리고 들어오는 경우인데, 저는 지금 서론으로 해서 전체적인 세계 정세를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는 경주입니다. 귀족 중심의 삶을 살았던 통일신라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경주에서 스탈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